네,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약간 우리의 마음을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짓누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린 또 오늘 갈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으로 바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일단 오늘 미증시는 FMC 성명서 발표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네. 기자회견이 초미의 이제 관심사였는데 기자회견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덜 매파적이다. 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 지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MD,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또 반도체 업종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주겠죠. 좀 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미증시도 오늘 약간 좀 혼조세로 마감을 네. 했는데 반도체가 빠졌습니다만 존슨앤존슨이 4% 상승을 하면서 지수 이제 좀 방어적인 역할을 했고 존슨앤존슨 덕분에 사실 다우지수가 이제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 일발장전 알테오젠입니다. 네. 알테오젠. 머크라는 키워드 바로 떠오르죠. 그렇죠. 네네.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리긴 네. 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시장이 계속 좀 순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가 만약에 조금 누른다라고 하면 풍선 효과잖아요. 네. 한쪽 누르면 또 다른 쪽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안적인 차원에서 네.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조금 견뎌낼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조금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알테오젠 최근에 또 뭔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네.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C 제형 변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독보적인 플랫폼 바이오테크 좋습니다.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올해 알테오젠이 시장에 이제 뜨거운 관심을 좀 받았던 게 결국 네. 머크사의 이제 키투르다. 이걸 이제 SC 제형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데 네. 특허가 이제 만료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머크사는 이 키투르다에 대한 이제 지배력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특허가 풀려버리면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만들어서 네. 시장에 이제 침투를 하게 될 네, 거니까 어쨌든 제형 변경이라도 해가지고 시장의 이제 지배력 적어도 한 50% 이상은 그대로 이제 점유를 좀 하겠다라는 게 이제 네. 머크사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작년에는 매출액이 한 32조 원 정도 키트루다가 네. 단일 품목 의약품 중에서는 최대 매출이에요. 예. 작년에 한 32조 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머크사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이제 키트루다의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무려 40조 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면역 치료제 중에서는 키트루다가 이제 가장 좀 독보적인 이제 매출 판매 추이를 이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형 변경이라는 건 어쨌든 임상을 다시 하긴 해야 됩니다만 네. 신약을 개발하는 것만큼 임상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좀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제형 변경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적합한지 안 한지 그 약효의 효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이제 임상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임상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만약에 이제 제형 변경으로 이제 임상까지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 2027년 이후에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사하고 독점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키트루다의 SC 제형에서 나오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를 이제 받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로열티가 몇 %인지 공개는 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추정키로는 한때는 막 7% 이상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3에서 5% 정도 5%. 이제 예. 로열티를 이제 받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현금 흐름이 거의 5천억에서 1조 원 가까이 이제 유입이 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서는 빅파마와 이렇게 이제 기술이는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그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수취하는 최초의 기업이 이제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라든지 각종 이제 제형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 SC 플랫폼 기술이 워낙 좀 많은 또 관심과 각광을 좀 받을 걸로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한 게 단순히 이제 머크라는 후광 효과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른 이제 빅파마들도 뭔가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 의약품을 SC 제형으로 변경을 할 때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을 또 좀 더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기대감도 이제 반영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빅파마와의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플러스 알파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무너지고 한 2개월 가까이 이제 기간 조정을 받은 네, 거거든요. 네. 뭐 사실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 빠진 거에 비하면 뭐 이 정도 한 고점 대비 20% 지금 조정을 좀 받은 네. 거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저는 이제 큰 무리 없는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았다. 2개월 동안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매물 소화 과정도 거쳤고 또 대주주 이제 블록딜 악재도 했고, 좀 있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이제 충분히 다 주가에 이제 좀 녹아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한 15에서 20% 정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네.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이제 오늘장 대응 전략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 좀 좋습니다. 드리도록 할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2개월 동안에는 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옆으로 이제 조금 들어 누웠어요. 워낙 주가가 이제 강하게 2월 달에 이제 상승을 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속도 조절 과정을 이제 좀 거쳤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제 우리 휴장하는 동안에 또 미증시 또 시끄러웠잖아요.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예.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17만 5천 원 정도 아래에서 매수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한 22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는 트레이딩 관점에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 네. 거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이제 보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5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정맥 주사잖아요.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이 제형을 바꾸는 건데 이게 진짜 바꾸면 수요는 더 커지죠. 네. 왜냐하면 훨씬 더 편하니까 그렇죠. 이제 피하 주사로 놓게 되니까 정맥 주사 여러분 어렵습니다. 바로 그 기술을 알테오젠이 갖고 있고 그 기술을 이제 머크에서 독점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 재료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하나만 짧게 더 우리 김영민 매니저한테 네네. 여쭤보는 거는 이제 이 재료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거 머크 그 재료 썼던 재료 아니야? 그렇죠. 네, 뭐 추가도 없어? 맞아요. 어때요? 이럴 때는 가격이 이게 이제 워낙 큰 재료는 맞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제가 설명드릴 네. 때도 그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미 네. 시장이 다 공개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예,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가치 반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서 기업 가치를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미래의 현금 흐름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알테오젠은 지금 제형 변경 기술과 관련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 임상 자체가 크게 불확실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가시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주가가 워낙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네네. 합니다만 사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감안하면 여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 예. 한미 반도체를 이제 접근했던 거하고 같은 논리로 다 알고 있는 재료지만 그 재료 자체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됐다. 업사이드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 히알루라도 기제로 네. 지금 제형 변경 SC 제형 변경을 하는 게 지금 전 세계 딱 두 군데 있어요. 예. 알테오젠하고 할로자임하고 이 두 네, 군데 기업밖에 예, 없거든요. 예.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한다라고 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트루다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매출을 올리고 네. 있는 단일 품목의 네.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머크가 사실 알테오젠을 선택했다라는 것 선택하면, 자체가 네. 다른 빅파마들이 이제 제형 변경을 할 때도 일단 우선순위를 알테오젠으로 좀 두고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쨌든 뭐 머크의 키트루다는 내용이 다 재료가 공개가 된 거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SC 제형 변경 기술을 했을 때 예. 알테오젠이 또 다른 러브콜을 이제 받을 수도 있다. 있다라는 가능성. 예.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계약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알테오젠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은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데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네. 알테오젠입니다.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 맞습니다. 바꾸는 제형을 변경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네. 회사고요. 방금 김영민 매니저가 이야기했지만 이 머크 재료를 네. 어디까지 우리가 넣을까?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 부분은 덜 반영됐다. 맞습니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우리 김준호 매니저는 알테오젠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뭐 머크사의 키트로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항암제 중에서는
일단은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33조 정도가 탑이죠. 뭐 나오고 네. 탑이다 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먹그사를 기준으로 이제 본격적인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알테오젠은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을까. 블록딜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사실 이제 시장 대비해서 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비해서 하락폭이 또 제한적이었던 이유도 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최근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이제 AI 반도체, 특히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또 AMD가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좀 충족을 못 시키면서 조정폭이 좀 크게 나아졌었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조정이 나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급이 오히려 좀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는 오늘요? 모습입니다. 네. 존스앤존스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아졌고 거의 한 4~5%대 반등 흐름이 나아졌고요. 또 그리고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네. 일리아 릴리 같은 경우도 이미 상승 흐름이 나아지면서 테슬라의 시총을 또 뛰어넘기도 네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어떤 이제 AI 반도체에서 단기 어떤 이제 차익 매물이 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충분히 넘어가는 모습이고 또 아스코를 앞두는 시점에서 또 이제 작년에 또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와줬던 예. 제약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된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로열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또 충분히 어떤 이제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또 이제 SC 제형 변경 관련해서 실질적인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네. 사실은 알테오젠이 올해 2월달 또 3월달 제약바이오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전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블록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주가에는 좀 녹아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직전 고점은 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로 또 질문이 하나가 왔습니다. 아마 제가 던졌던 질문과 비슷한 것 같은데 K9 동방불펜님인데요. K9 동방불펜이 알테오젠 이미 재료가 다 노출, 물린 사람들이 많음, 신선한 재료, 아마 추가 재료를 얘기하는 거, 추가 재료가 없다. K9 동방불펜님이 또 이런 걸 올렸어요. 아마 이게 이제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분명히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네. 이미 이제 시장이 이제 기대하는 눈높이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올라갔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기업 주가의 이제 미래 가치를 이제 반영을 할 때 평가를 해야죠. 네. 가능성을 이제 따지는데 그 가능성 자체가 얼마나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네.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키트루다를 SC 제형 변경을 해서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한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향후에 머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빅파마들 여러 군데 이제 빅파마들이 알테오젠에 대한 러브콜을 충분히 이제 좀 보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뭐 다른 이제 만약에 빅파마의 이제 CEO다라고 했을 때도 SC 제형 변경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원래는 할로자임이 훨씬 더 이제 인지도 좀 높았고 시총도 더 높았습니다만 올해 이제 알테오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 역전을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를 찾을 때 이제 어떤 기업을 찾을 것이냐. 우리가 이제 CMO, CDMO 기업들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이제 론자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좀 인지도가 좀 높은 CMO, CDMO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뛰어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시장 지배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추가적인 이제 계약,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계약 누구랑 뭐 어떤 계약이 나온다 네, 이런 걸 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현실성 있는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 우리가 주가라는 건 항상 그래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워낙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평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미반도체 얘기를 계속 꺼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한미반도체가 6만 원, 5만 원 올라왔을 때 다 고평가라 그랬어요.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를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가능성의 영역이 현실로 이제 하나씩 됐을 때? 하나씩 반영되기 아. 시작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주가가 이제 제대로 된 적정 가치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알려져 있는 재료들도 아직까지 저는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어떤 계약,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 반영을 좀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리님은요. 미국 2년물, 10년물 그리고 원달러 환율만 안정되면 제약 바이오 가겠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10년물 금리 떨어지고 우리 원달러 환율 다시 뭐 1,300원 깨고 1,200원대 내려오면 바이오만이겠습니까? 우리 코스피 전체가 다 그렇죠.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우리가 매크로 지표에서 좀 볼 거는 미국의 10년물 금리 좀 뚝뚝 떨어져서 한 4.5, 4.2까지 좀 내려오는 걸 함께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리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의 일발입니다. 김영인 매니저의 APR 수익률이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1.3%고 우리 전전날 보면
다 피신을 어디로 했냐. 테슬라일 줄 알았는데 자율주행만 남겨놓고 웬걸 다 뷰티로 갔어요. 그렇죠. 화장품, 미용기기로 맞아요. 다 갔습니다. APR도 또 네. 했습니다. 화장품, 뭐 의료기기, 그다음에 또 AI 의료기기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확 좀 옮겨붙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APR 지난 화요일 날도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가격도 뭐 접근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목표가를 이제 33만 원까지 이제 조금 상향 조정을 해드렸었는데 네. 충분히 뭐 업사이드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해줬던 것처럼 결국 지금 실적 시즌이 진행되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시장의 큰 틀에서 보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쉬는 거예요. 결국 오늘 엔비디아도 주가가 하락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뭐 실적이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닌데 네. 뭐 가이던스에 대한 좀 노이즈 같아요. 근데 가이던스도 솔직히 안 나빴어요. 그러니까 네. 나쁜 것도 아닌데 이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네. 이게 답정너 사실 결론을 정해놓고 답정너였어요. 네가 뭐라고 네. 하든 간에 주가를 좀 빼겠다. 약간 네. 이런 분위기였기 네, 때문에 맞아요. 반도체 종목들은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경계 심리, 시장의 이제 틀을 한번 좀 바꾸려고 하는 이제 수급적인 이제 변화 이렇게 네.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진 대신에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방어를 했죠. 우리 국내 증시도 지난 화요일 날 똑같은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던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기업들,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최근에 또 화학 업종이라든지 네.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들, 뭐 테슬라 주가는 좀 최근에 좀 밀렸습니다만 배터리 셀 기업들은 지난 화요일 날은 또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을 이제 좀 본다면 전체적인 이제 시장이 결국은 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많이 얻어맞았었던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피부 미용 또 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서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아마도 이제 이런 식의 키 맞추기 피신, 장세 네, 분위기가 피해가, 네. 좀 분명히 좀 연출이 좀 될 것 같아서 APR은 뭐 저는 오늘도 네. 뭐 매수 관점으로 신규 접근도 충분히 좀 가능하고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33만 원 이상까지 추가적인 이제 시세를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급이 여기 외로 막 피해 갈 텐데 우리 전전날 거래일 보면은 정말 뷰티 화장품으로 대거 갔잖아요. 이 훈풍 이어갈 네. 수 있다. 오늘의 피신처로 살펴봤고 4월 30일 바로 우리가 이제 4월 말 마지막 전거래일 때 삼성 전기였습니다. 네. 그때 유리기판 얘기도 했었고 그 콘덴서 얘기도 했었는데 삼성 전기는 좀 버텼던 네. 것 같아요. 30일 맞아요. 장에. 예.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이 실질적인 오히려 좀 테슬라 수혜주가 되지 그렇게 않겠는가 됐더라고요. 이런 네, 말씀을 좀 결과적으로. 드렸는데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음봉 맞고 좀 하락을 좀 했죠. 네.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 얘기하신 종목 말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음봉 맞고 떨어졌어요. 제가 일단 박수 네. 한번 치려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도 배터리 셀 기업들은 살아남았는데 소재 기업들은 대부분 다 갭상승 출발했다가 네. 음봉 맞았거든요. 근데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은 살아남았다는 남았더라고요. 거거든요. 어쨌든 네.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네. 뭐 MLCC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도 있고 특히나 또 실적이 워낙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흐름들이 확인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한 5% 정도 강하게 좀 움직였고 뭐 말씀드린 김에 LG 이노텍까지 같이 좀 봐드리면 이노텍도 이제 지난 화요일 날 한 4%가 넘는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주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독주할 때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편성을 좀 못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은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의 순환매나 키 맞추기 차원에서도 수급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 삼성전기는 16만 원대가 이제 조금 저항인 것 같아요. 요 자리 이제 저항을 좀 뚫어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8만 원, 1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삼성전기도 오늘도 매수 관점 비행 네. 가능하고 네. 1차 목표가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한 말이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걱정했는데 잘 나온 겁니다. 네. 여러분. 예상치보다도 높았는데 눈높이가 너무 높았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답정너 같더라고요. 그냥 빼버리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또 당한다면 우리 둥지도 피할 어떤 피난처들을 찾아야 되고 그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일발장전 보면 김영민, 김준호 우리 두 보물로 진행이 되는데 보석 같은 우리 김영민 매니저는 약간 매크로적인 거 분석해 주시면서 좀 나름 긴 호흡의 네네. 그런 종목들로 우리 일발장전을 구성하고 있고요. 우리 김준호 매니저는 정말 이제 돌격대장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셨다면은 박수를 저희가 한번 칠까요? 네. 프론티어와 지금 이 슈어 네. 소프트 테크 와, 둘 다 이관왕을 그것도 네. 뭐 이렇게 이 장에서 그래도 피런티어랑 또 이제 슈어소프테크가 또 트렌드 선점으로 또 이제 자율주행을 좀 이제 먼저 말씀드렸고 네. 또 자율주행이 핫했을 때 이제 슈어소프테크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날
가장 강했던 예.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25% 정도 예.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근데 슈어소프트테크를 짚어드렸던 게 네. 사실 시간에서 올랐던 종목들은 뭐 라이콤이라든지 뭐 모트렉스, 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시총이 뭐 1,000억이라든지 500억 미만의 어떤 네. 종목들. 사실 자율주행과는 연동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테슬라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종목들. 뭐 예. 대표적으로 뭐 HUD라든지 또는 에이다스 또 그리고 또 이제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칩이나 아니면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예. 아니면 라이다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맞아요. 사실 테슬라는 라이다를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죠. 그리고 카메라죠. AI를 네. 접목시켜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테마성으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 거지 실질적인 수혜주는 뭘까라고 봤을 때 네. 뭐 피런티어 그리고 슈어소프테크가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슈어소프테크는 지금 현대차가 2대 주주이기도 하고 또 미션 크리티컬 검증 솔루션을 현대차에 공급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에게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 이거는 사실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 다양한 어떤 4차 산업군에 대부분 다 접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슈어소프테크의 매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제가 슈어소프테크가 다른 어떤 이제 테마주, 자율주행 테마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승폭도 시간에 의해서 1%밖에 안 올라갔고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 있고 고점 대비 거의 6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충분한 조정이 나와줬다. 다만 올해 실적 성장과 올해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또 원전 재가동 관련된 모멘트까지 같이 이어지고 K 방산 관련된 모멘트까지 본다면 네. 슈어소프테크가 좀 강력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날 당일 또 24%까지 25%까지 네. 올라가줘가지고 좀 좋았고요. 또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네. 이제 금요일 날 나홀로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네. 약간의 뭐 차이 매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진짜 일론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 쪽에는 이를 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있죠. 지금 네.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한 달 무료 배포 중이죠. 중국 출시 기대감 높죠. 또 단독 보도긴 하지만 지금 한국에도 지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 반 테슬라 진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자율주행 시장이 태동기라고 했을 때는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특히 현대자동차가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같이 수혜를 받는 게 또 현대오토에버와 또 슈어소프테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슈어소프테크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과정이고 장기간의 어떤 이제 낙폭 과대 또 그리고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네. 상당 부분 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물을 뚫고 올라가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슈어소프테크의 가격은 현저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또 이제 현대자동차의 2025년까지 내년까지 전차종의 SDV 전환에 있어서 저는 슈어소프테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땐 충분히 8,000원 라인 때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예. 긴 호흡으로는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 신규 매수는 조정에 나왔을 때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슈어소프트테크. 네.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방산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걔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맞아요. 그거를 체크해주고 제어하는 또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이고요. 퓨런티어도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또가 네. 계속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퓨런티어도 사실 이제 테슬라 향 관련된 자율주행 쪽에서는 예. 그래도 금요일장에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퓨런티어는 아까 지금 김혜민 기자님 소개해 주셨던 삼성전기, LG 이노텍에 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조립 장비와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 보니까 사실 테슬라 향 실질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본다고 했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이제 올라가고 AI 반도체 수혜주로 부각이 됐을 때 그때는 시장에서 MD스테크가 대장이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GPU, 엔비디아의 GPU를 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 MD스테크나 뭐 C랩 이런 테마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예. 3월 24일 기점으로 그때부터 추세 하락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진또배기 수혜주는 한미반도체다. TC 본딩 장비를 또 이제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다 보니까 HBM 관련된 최대 수혜주다 하면서 그때부터 한미반도체는 1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네. 그리고 C랩과 이제 MD스테크는 급락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테마성이 이제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라이콤, 라닉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실질적인 수혜주와 이제 마지막 이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는 퓨런티어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 글로벌 탑티어 관련된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카메라 모듈 조립 장비 관련해서는 글로벌 점유율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네. 삼성전기와 LG노텍에 공급하면은 삼성전기와 LG노텍에 또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퓨런티어의 실적 성장도 같이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목표가도 좀 상향해 드리면요. 일단 네. 저는 충분히 3만 원 라인 때도 안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물론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네. 올해 저는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라인 때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퓨런티어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 솔루션 하는 기업인데
현재 자율주행이 뭐 아직 카메라 방식일지 라이다 방식일지 모르나 확률적으로 네. 이 정도까지 테슬라가 했으면 AI와 카메라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관련한 카메라 모듈 솔루션들도 한번 주목을 받자라고 해서 퓨런티어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바로 이제는 김준호 매니저가 준비한 오늘의 일발장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저 또한 이제 좀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가져왔는데요. 네. 의료 장비 쪽에 진주 같은 종목, 클래시스라는 클래시스. 종목을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슈링크 대중화를 이끈 네. 기업이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일본의 뭐 골든위크, 또 그리고 중국의 어떤 노동절 지금 연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네. 시장에서도 금요일 날 화장품 섹터와 자율주행 섹터만 좀 살아남았었는데 저는 결국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또 믿을 건 실적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딱 사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2020년 딱 한 해 빼고는 네.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도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네. 작년 매출이 한 1,801억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는데 네. 올해도 뭐 당연히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네.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어떤 이제 선도 기업인데 이제 예. 자사 브랜드가 거의 한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예.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예. 소모품 매출 비중도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39% 비중인데요. 예. 뭐 작년 기준으로는 45%로 증가했어요. 근데 올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1등이 미국이고요. 예. 2등이 브라질입니다. 근데 브라질 쪽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이제 급증하면서 연 매출이 예. 거의 400억을 돌파했어요. 예.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슈링크를 비롯한 이제 클래시스의 다양한 이제 의료 장비 기기들이 브라질이나 또 그리고 선진 국가들에게 다 공급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그에 따라서 소모품도 매출이 증가할 계속해야 수밖에 없는 되니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단체 관광객들도 예전에는 어떤 이제 여행이 목적이었다면 지금 이제 체험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뭐 아티스트 또 그리고 또 이제 K-팝 아이돌들의 어떤 피부와 얼굴로 좀 나도 따라하고 싶다라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특히 이제 슈링크 대중화를 이끈 또 클래시스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브라질 또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북미 지역 캐나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고 또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공급하는 국가만 70여 개국이 되고요. 또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도 역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사실 시장이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그리고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좀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에서 조금 빠져나왔던 그 수급이 결국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가는데 그 안에서도 결국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쪽에 집중된다고 봤을 때는 결국 클래시스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 최근에 화장품 섹터 쪽에서도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중국향 매출이 조금 예. 그 의존도가 적은 기업들 중심으로도 강한 상승 나와주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실리콘 툴이든지 또 그리고 김현 매님이 소개해줬던 API 같은 종목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그런 이유인데 오히려 지금 화장품과 함께 사실 이제 클래시스 또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 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한국의 어떤 여행객들도 급증하고 있고 또 관련돼서 이제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많은 국가들의 지금 클래시스의 장비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소모품 매출의 비중이 더욱더 더 높아질 수 있는 컴퓨터 점퍼가 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클래시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기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모품으로 네, 한번 엮이면은 맞습니다. 계속 갑니다. 맞아요. 그런 점도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 전략은 이제 전일 37,950원에서 끝났는데 네. 한 37,800원 정도로 이제 매수가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45,000원. 다시 한번 신고가는 돌파할 수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45,000원을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32,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 일발장전 종목 클래시스였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도 이제 APR 네.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K뷰티의 이 뷰티 헬스가 너무 많은 게 네. 원택도 있고요. 비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많은 거 있으니까 뭐 하지? 하고 그냥 방송에서도 하루는 이거, 하루는 이거, 하루는 이거. 네. 이럴 땐 중심을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뭐 APR 클래시 벌써 두 종목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APR이 상장되기 전에는 네. 클래시스가 뭐 단연 대장주 역할을 네. 했던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엔터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하잖아요. 네. 하이브 뭐 이 내용도 논란부터 있고. 시작해가지고 네. JYP SM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하면 거의 뭐 반토막 지금 이상, 네, 나 있는 반토막. 상태이기 네, 네. 때문에 K-팝 열풍에 힘입어서 엔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 저는 약간 이제 그 트렌드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뷰티기기. K 뷰티로 이렇게 조금 네.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이제 화장품 기업들도 중국 매출에 이제 목매고 있다가 새로운 이제 성장 발판을 이제 미국에서 삼고 있고 네.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남아라든지 중국 뭐 이런 네. 쪽 시장만 이제 주목을 하다가 미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브라질. 뭐 유럽 네. 이런 네. 쪽으로 지금 해외 진출을 네.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미국 경제만 좋고 나머지는 다 죽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사실 미국 경제가 네. 워낙 좀 좋고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사실 피부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네.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좀 큰 관심들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네. 매출이 이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클래시스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 아까 김준호 매니저님 잘 설명했던 것처럼 장비만 이렇게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네. 장비 공급해놓고 소모성 부품들까지 예를 들어서 뭐 슬러리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다 같이 이제 공급하는 네, 기업들이 네. 많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이걸 이제 판매를 해놓고 나면 유지 보수를 계속 해야 되기 그런 때문에 거, 네. 그 유지 보수와 관련된 이제 매출도 굉장히 좀 쏠쏠하거든요. 예. 특히 최근에 또 수출 기업들 달러 베이스로 이제 결제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 달러 환율이 작년보다 거의 평균적으로 한 7에서 1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환율 상승의 이제 덕을 굉장히 이제 톡톡히 볼 수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피부 미용 예. 이렇게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이제 시장으로 이제 달러 베이스 결제로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좋습니다. 경우에는 네.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분명히 좀 예.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는 것도 예. 참고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래시스 또 나는 APR이야. 또 우리 유튜브나 시청자분 중에서 나는 원택이야. 일단 실적이겠죠. 먼저 실적 위주로 한번 고르어 네. 보시고 또 어디에 매출처가 있는지, 그다음에 소모품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구조를 좀 보시면 나만의 K-뷰티의 원픽을 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일발장전에서 오늘의 김준호 매니저 일발장전은 클래시스. 전에 김영인 매니저가 얘기했던 일발장전 APR. 네. 양대 산맥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